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은 아까 그 예고했던 대로 고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 이 두 파트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고, 연립 방정식에서 끝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한 3분의 2 정도쯤 지점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은 사실 개념이 뭐 그렇게나 많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뭐 전달드릴 그 내용이 뭐 저번 시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번 시간보다는 많이 좀 해볼 생각이에요. 뭐 각각의 이그젠플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많이 풀어본다든지 그러한 행동들 좀 해볼 건데, 왜냐면 특히 이제 뭐 고차 방정식은 뭐 저기 한다 하더라도 저 연립 방정식 파트는 개념이라고 해봤자 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요게 끝이야. 그냥 개념 강의만 한다면 그냥 요거 한마디만 하고 그냥 그 단원을 종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단원에 나오는 개념은 사실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게 관건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을 거냐면 인수분해 단원이랑 2차 방정식 단원의 콜라보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했었던 얘기가 거의 그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공부한다는 느낌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존의 그 인수분해 단원에서 그리고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 행동들과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역시 이 파트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그러했듯이 1차식은 0, 2차식은 0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3차식은 0, 4차식은 0 이런 꼴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걔네들이 풀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했었죠? 이걸 인수분해 했었어요. 이걸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를 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실 이번 단원에서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이 없어. 근데 이제 이때 그냥 인수분해가지고 문제 풀라고? 알았어. 그냥 이렇게 썼던 사람들은 지금 그걸 다시 공부해야 돼.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원리를 적용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x의 값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그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원리가 적용됐을까요? 무엇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말은요, 곧 A가 0 혹은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그럼 이 방정식은 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3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상황이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x의 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것이 0이라고 한다는 것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다라는 상황으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3차 방정식에 그 3차식을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그런데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해법은 2차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그 방법이 뭐였었지?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그때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립제법으로 막 인수분해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그램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인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굳이 조립제법은 필요 없어요. 그쵸? 왜? 요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핵 뭐가 있습니까? 네, 1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만하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왜 인수분해를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서 멈췄지? 안 되니까, 그치?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해가 안 나오고 이 하나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역시도 해가 반드시 몇 개가 존재한다는 걸 배웠습니까? 2개가 존재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지금처럼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뭘 이용하게 됐습니까? 근해 공식, 그치? 네, 완전 제곱식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너무나 다행이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적용시키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이시하니까 마이너스 3 혹은 이제 이것을 3i라고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루트 3i. 자, 그래서 이제 x는 1 혹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 벌써 하나 문제 풀었다. 3차 방정식 처음으로 문제를 3차 방정식 문제를 푼 순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램플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오, 얘는 4차 방정식이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인가? 네, 마이너스 2x제곱은요. 너 거를 뽑을 생각했는데 내 거를 뽑을 생각을 안 했어. 자, x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공통해서 x제곱 바로 보이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인수분해 가능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 괄호 x 마이너스 1는 0 물론 이 앞에 x제곱 추가. 자, 그럼 근이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x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1. 그럼 근이 몇 개야? 3개. 뭐 이상하지 않아? 네. 이거 4차 방정식이잖아. 네. 원래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4개. 4개 나와야 되는데 왜 3개지? 여기서 이런 의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그젠플을 풀면서 0, 마이너스 2, 1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는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4차 방정식인데 왜 근이 3개일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왜 근이 3개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곱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게 0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대소의 기본 정리라고 했었던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라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생각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항상 제일 편한 것은 제일 발전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겠죠? x제곱 플러스 x가 2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x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사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이렇게 2개가 나와서 얘가 말썽 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로 다 나왔으니까
얘는 사실 범인이 아닐 거야. 그쵸?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죠.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범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때문이라는 건데.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없나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얘는요,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을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 자, x는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몇 개야? 4개. 그래요.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두 개 근이 우연하게도 겹쳐졌잖아요. 그쵸? 네. 서로 껴안고 있으니까 얘는 무게가 늘어났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무거울 중자 써서 무슨 근? 중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두 개 근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서 3개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상 4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근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실근으로서는 3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3개 실근이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근이 3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x는 0, 바로 중근, 바로 닫고 x는 마이너스 2, x는 1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근을 다 써주셔요. 알겠죠? 자, 잠시만요. 나도 이게 있어야 좀 수업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어요?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을 라지 x로 치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6은 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라지 x에 대한 2차식을 또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또 풀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라지 x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럼 그때 또 다시 우리는 환원시켜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럼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근을 또 구할 수 있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또 저게 나온다 라는 걸 이용해서 또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각각 두 개씩 튀어나올 테니까 총 몇 개 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4개 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총 4차 방정식이었네? 근이 4개가 나오네? 오케이. 이런 플랜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생각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나오는 이그젠플의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것도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서 자,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요거는 이제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다시 이제 환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은 0.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건 눈대중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바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x는? 2 마이너스 그치. 2 또는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어때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센스 있게 x제곱이 뭐가 나오는데? x제곱이 진짜요? 네, x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3. 자,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가 있어요? 루트 3이요? 응, 그래. 허수로 표현해야지.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어떻게 루트 3이겠어? 그렇지.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려면은 루트 3 i와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루트 3까지만 얘기하셨길래 난 그 i는 좀 더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시면 돼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랬죠? 그런 거였지? 좀 더 이따가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4개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겼나? x는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는 0. 자, 이것도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도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뭐? 일단 치환하는 거. 일단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다고 했잖아.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치환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느낌 들면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있잖아.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중에서 치환을 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괜히 이것저것 순서를 랜덤하게 바꿔가지고 적용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쵸? 일단 첫 번째 매뉴얼은 치환이에요. 치환을 했다가 안 되면 그때 다시 바꾸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언제나 모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경험을 자꾸 쌓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그 느낌이 보다 더 명확해지는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경험을 계속 쌓는 과정이니까 치환이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라지 x라고 치환해놓고 라지 x 제곱 플러스 3 라지 x 플러스 4는 0이라고 써놓고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데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제 이때 지우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고안해 봐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린 인수분해를 성공적으로 이행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녀석의 눈길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지? 그 인수분해 단원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을 제곱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4x제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엔 이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대로 4x제곱 있는 걸 여기다 추가해 준 거잖아. 빨리 수습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거쳐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때는 내가 마음대로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걸 추가해준 셈이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플러스 7x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린 1번이랑 2번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인수분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쓱 지워주시고 1번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니까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바로 잡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바로 잡고는 0이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것과 요것이 각각 0이 되고 0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요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 와, 진짜 심술 잔뜩 뿌려놨네.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x라는 것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이거 설마 순서 바뀌었다고 뭐 요거 제곱하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지. x는 2분의 역시 이제 b제곱 일단 1부터 먼저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또 역시 마이너스 7이라고 씁니다. 결과가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뭐 좀 드는 느낌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요것만 없으면 뭐야? 이건 는 0, 는 0, 는 0만 다 지워버렸어. 그것만 없어지니까 이거 뭐야 이게? 우리 3단원에서 실컷 했었던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문제 푼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 다시. 막 2차 방정식 문제 풀고 막 그러기 시작하지, 그치? 내가 왜 그 초반에 그 얘기 했는지 알겠어요? 요 단어는 사실상 3단원에서 했었던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우리가 5단원에서 했었던 2차 방정식 얘네들의 그냥 적절한 콜라보일 뿐이다. 새로운 개념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단원에서는 얘를 인수분해합시다. 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종결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얘는 0이라는 얘는 0이라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 마무리 작업할 때 2차 방정식을 거의 풀어주시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단원과 5단원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지금 여기 7단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시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2번 문제는 그 1번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비록 비슷한 형태처럼 보였지만
조금 뭐랄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죄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수분해.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다면 문제를 푼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던 그러한 인수분해들도 있겠지만 가장 말미에 공부했었던 것들도 있었잖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즉 이건 조립제법을 이용한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조립제법을 이용한 3, 4차식의 풀이.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거부터를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개수를 보니까 1, 마이너스 7, 6, 1.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아마추어처럼 1,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치? 네, 지금 여기서 2창이 빠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반드시 0, 그 다음 마이너스 7이었나? 네. 마이너스 7, 6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잘 찍는다고. 어쩔 수 없어. 잘 찍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그때 팁 줬잖아. 무슨 팁 줬어? 계속 얘네들을 싹 다 더했는데 그게 만약에 0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1을 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 가능한 작은 수부터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팁. 얘분의 얘의 약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엔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3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만 성공하면 되잖아.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2차식이잖아. 그때는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4차식이라면은 두 번까지 성공하면 돼. 두 번까지 성공하면 되는데 설마 우리가 그렇게 팁 3개 가지고 조사해봤는데 안 나오면 그럴 리가 있겠냐? 뭐 설마 출제자가 우리한테 막 무슨 야 1, 2, 3 마이너스 1, 2, 3 아니야 7로 인수분해 되지? 이러는 거는 없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골탕 먹이는 문제 나오지 않아. 만약에 이제 7로 될 것 같으면 이 개수가 진짜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7이 된다고 생각해봐. 떨어지고 쓱 떨어지고 쓱 곱해서 떨어지고 또 쓱 곱해가지고 계속 곱하기가 연동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물론 이 개수들이 적절하게 아기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게끔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뭐 그렇게 개수가 커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7이 될 것 같으면 이 개수들은 좀 무한정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수가 하염없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큰 숫자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술 부리지는 않겠지, 그치? 뭐 그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출제자의 인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봤더니 뭐가 돼?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1 바로 우리는 자신 있게 쓴다. 그래서 1 떨어뜨리고 곱해서 1.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게 결국 나누는 작업이잖아. 나누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나눗셈을 생각해서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래, 자꾸 빼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 그러니까 이게 나눗셈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그게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니야, 반대야, 정신 차려. 반대야, 정신 차려. 항상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는 뭐 한다? 더한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오케이. 자, 그럼 한꺼풀 풀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는 0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안 쓰면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는 0 반드시 써주시고.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서술형 문제 풀거나 그러는데 3차 방정식을 푸는 상황에서 서술형 문제 푸는데 요거 는 0 다 빼놓고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막 다 누적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그거. 결국 이 문제가 막 8점짜리 문제인데 마이너스 1 그거 한 5번 만나면 그러면 벌써 5점이 바뀌어. 답만 맞춰도 뭐해. 3점밖에 못 얻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주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라는 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만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점표를 봅시다. 이번엔 4차 방정식이네. 두 커플을 풀면 돼. 두 커플. 자, 1 아직 217페이지입니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 슉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합이 0이길 하고서 딱 봤는데 어휴 타이밍. 자 바로 그럼 1 쓴다. 1, 1,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는 0. 오케이. 자, 그다음 또 기도를 해. 제발 또 0. 아이 젠장. 자 그래서 이제 0이 안 되니까 이제 1은 못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가능해 보이는, 좀 적절해 보이는 그 숫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찍어서. 알겠죠? 마이너스 1은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 1은 좀 택도 없을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저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2 어떤 2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도. 2 한번 해보자. 1, 2, 4, 8, 4. 됐다. 자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이거 뭐예요 이거? x 플러스 2의 제곱 그치? 그럼 그는 x는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중근 그거 꼭 붙여주시고 알겠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뭔가 좀 갸우뚱하는 거 있지 않아요? 없어요 진짜? 그냥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 맨날 이러면서 막 안지러 이러면서. 아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왜냐면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공부했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2차 방정식의 매뉴얼 2차 방정식의 매뉴얼이 뭐야? 우리가 딱 2차 방정식 딱 마주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그치.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얘가 안 되면 다르게 하고 이거 배웠잖아. 근데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뭐 했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 근데 다 인수분해가 되네. 안 되는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 그치?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이 3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근해 공식이 있는데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차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너네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당연히 인수분해가 언제나 되는 형태로밖에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죠. 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네들이 근해 공식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을 딱 봤다. 이건 100%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수분해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 어떤 4차 방정식을 딱 봤어. 얘는 100%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안 하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왜?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4차 방정식을 딱 보고서 선생님 저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해당적. 인수분해가 반드시 될 텐데 인수분해 조금 끄적끄적했다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수분해만 성공하면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것을 문제를 풀 때 자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언제 나랑 같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풀어볼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때 가서는 내가 각각의 단원들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꼭 집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차 방정식 파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푼다. 어떤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때는 그들은 100%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이라든지 100%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셔라. 알겠죠? 안 되는 상황이 나올 리가 없다. 우리가 다른 솔루션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장하기. 개념 확장하기. 우리가 그 3단원 인수분해 파트 공부할 때 혹시 대칭식에 대한 인수분해 얘기했었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었나?
했었나? 대칭식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인수분해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결국 이제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이쁘지 않아요? 이런 규칙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거울을 놓은 것처럼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딱 있을 때 쫙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 나의 그림자, 약간 이런.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끝은 과연 어딜까? 거울과 거울로 해서 이제 탁탁탁탁탁 해서 쫙 수많이 뻗어나가는 나의 분신들.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야, 그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x 제곱으로 이제 묶어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2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 더 망쳐버린 것 같은데요?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더 망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맛을 보여줄게. 자, 얘랑 얘랑 얘끼리 묶어가지고 정리해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긴장해요. 어때? 별로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딱 했을 때 우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 아니, 그런 반응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다시. 에이, 자, 먹어도 돼. 그죠. 약간 여러분들이 날 놀아주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여기는 이 부분이랑 여기는 이 부분이랑 뭔가 좀 관련이 깊어 보이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일단 어떻게 하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2를 하면 얘가 표현이 돼, 그치? 오늘 자꾸 기침이 나와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기침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느낌 알아요? 기침을 하도 많이 하면은 기침을 하면서 하니까 이 뇌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뇌가 두개골이랑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 그 느낌 몰라요, 여러분들? 기침은 아파 하면은 약간 뇌가 앞뒤로 탕탕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쾅 뒤로 쾅 하니까 이 그 뇌가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좀 아프지 않나? 너무 연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어. 와, 진짜 근데 그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 모르겠어. 진짜 그 느낌 때문에 아픈 건지는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뇌에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아프진 않다고 하겠는데, 그 이렇게 뭐랄까 이런 장기 같은 거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는 뭐 그게 뭐 통증을 느끼는 뭐 그게 없대요. 진짜요? 물론 난 비전문가입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괜히 이거 가지고 댓글에다가 저런 사이비 똥파리 의사 양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장기에는 뭐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래도 아프지가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되게 잔인한 소리죠. 칼에 찔린다 해도 여기가 찔리니까 아픈 거지. 요 장기가 찔려가지고 아프지는 않다고 하대. 몰라. 난 그냥 그렇게 들었어. 난 그냥 그렇게 내가 들은 그 사람이 돌팔이일 수도 있어요. 책임전가. 내가 돌팔이가 아니라 나는 돌팔이한테 속은 피해자야 그러면. 자, 어쨌든 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가 진짜 부딪힌다고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아파야 되잖아. 이럴 때는 아프진 않는데, 근데 기침을 할 때만 아니야. 기침을 할 때만 좀 아파요. 어쨌든 삶이 고달프다. 그래도 내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특강 휴식기가 또 2주 동안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체력을 회복하면 나오신 지 꽤 되지 않았어요? 나은 것 같아. 나 아직도 안 나왔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말할 때마다 지금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근데 그래서 영상 볼 때마다 도대체가 이 맹꽁이 소리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원래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그 입과 코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막으로 좀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아. 안 통해. 얘네 둘이 지금 교류가 없어. 숨 쉴 때만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 아, 으이씨. 아이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요것을 이제 k라고 치환을 합시다. 자, 요거 k라고 치환을 했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k를 가지고 좀 더 이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괄호 하고서 요 부분을 k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우와 하실 거예요. 자, 플러스 이거 뭐예요? 이거? 2K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아직 안 보여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k제곱 다 보이니? 자, 어때? 우와! 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네, 있지. 이제 x 제곱하고서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 용어 왜안 쓰냐? 너무 신나서 안 썼는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k로 바꾼 상태에서 이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에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k라는 것을 다시 이제 또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겠어? x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얘를 x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쓸 건데 자리가 없네요. 어디다 쓰지? 알겠어. 자, 여기다가 쓸게. 보이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x 제곱 괄호하고서 k라는 게 뭐였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0인 거잖아, 그치? 네? 플러스 1 그럼 플러스가 되었어요? 플러스 어디였어? 아이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a제곱 b제곱이라는 것은요 a, b 두 개를 곱한 것을 제곱한 것과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것을 제곱한 것과도 똑같죠, 그렇죠? 이거 1, 이거 x인데 순서 살짝 바꿔가지고 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면 내가 안 나오는데? 자, 인수분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했으니까 이제 얘를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x는 2분의 마이너스 설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 근데 근이 몇 개야? 두 개? 이상한데? 4차 방정식 풀었는데 왜 근이 두 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속지 않아야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근인 거잖아. 얘의 제곱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근과 또는 이 근. 그러니까 얘가 두 개야 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이 중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요것도 중근 해서 두 개 해서 총 4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풀기 위해선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다? 아까 내가 계속 실컷 떠들었잖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를 안 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문제의 답을 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조차도 우리가 결국엔 뭘 해내야 할 것이다? 인수분해를 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쭉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x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패밀리들 묶고 이렇게 패밀리들 묶어가지고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k로 치환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니까 이러한 깔끔한 모양새가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근이 총 이렇게 중근 2개로 4개로 나오게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아마
기억을 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종이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해보세요. 자, 옆으로 전달. 한 장씩 갖고 옆으로 전달. 네, 넉넉하게 줬으니까 좀 몇 장이 더 남을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자리다 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개념학장역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칠판 안 지울 테니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겠을 때 하나하나 살짝 봐. 알겠죠? 스스로 풀어보고 살짝 보고. 난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럼 일단 한번 쭉 이 칠판을 보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스스로 도전해보시고. 알겠죠? 너네들 이번에 백지 테스트 할 때 요거 예시 안 적혀 있으면 반려할 거야. 알겠죠?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엣지 테스트 성공적으로 쓸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풀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공감이 응, 맞아. 그럼 근거와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왜 공부했지?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공부했었던 이유.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엣지 테스트를 썼을 때도 피드백 계속 해줬었던 부분인데. 반대로 근을 이용해서 응. 식을 구하고 있고 근을 이용해서 뭐? 식을 구하고 그렇지.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거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그 역할을 좀 그러한 뭐랄까 상황 속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를 하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다음 뭐 2차식을 뭐 인수분해하고, 뭐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2차식도 인수분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수분해하고 뭐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3차 방정식도 뭘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3차 방정식 열심히 풀었는데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예제가 많아.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미안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을 할 때 근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했었어. 근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 그 x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진짜 더하고 그 두 개를 진짜 곱해서 그들의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봤단 말이야. 그게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고 보다 더 이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요거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자, 그랬다는 것은 결국 이 2차 방정식은 무엇을 인수로 갖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정확히 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계수가 다르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2차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서로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꿔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양변에다가 a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a가 나눠지고 여기도 a가 나눠지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식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여기에는 이 두 번째 식은 당연히 이 부분까지만 쓰면 된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것도 전개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쓸까요? 맞아? 자,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얘랑 같다고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라는 것이 a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응.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나? 3차 방정식에 적용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얘가 더 적합합니다. 왜? 우린 3차 방정식에 뭘 몰라요? 근의 공식을 모르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일반적인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겠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 했었던 행동을 3차 방정식에서 그대로 못하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베타는 여러분들이 자주 써서 아는데 감마는 자주 쓰지 않아서 모르겠죠? 약간 느낌이 소문자 알 같으면서도 좀 손가락 아트 같으면서도 약간 좀 새싹 같은 느낌. 그 셋의 그 어중간한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가락 하트처럼 요 모양도 아니야. 너무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싹 모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어중간하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휘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쨌든 감마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R일 것 같은 느낌으로 비슷해요. 모르겠으면 그냥 R처럼 써요. 그래도 다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총 3개의 근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네. 맞아요? 양변을 A로 나눠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 식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A가 나눠지니까 딱 이 부분만 남겠죠. 그것도 전개해서 한번 써볼까요? x 세제곱. 자, 이제 여기서 전개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내가 x 제곱을 쓸 때는요, 두 개의 괄호에서 x를 선택하고 하나의 괄호에서 숫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 두 개에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 두 개에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 두 개에서 x를 선택하고 여기서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엔 그 나타낼 수 있는 개수들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합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항은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이 두 개에서 숫자를 곱하고 여기서 x를 곱하고 이 두 개에서 숫자를 곱하고 여기서 x를 곱하고 이 두 개에서 숫자를 곱하고 여기서 x를 곱해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알파 베타 x 베타 감마 x 감마 알파 x 이렇게 총 3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피날레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서로 똑같아야 되고요. 이게 서로 똑같아야 되고요. 이게 서로 똑같아야 되죠. 정리해 봅시다. 모든 근을 한 번씩 더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모든 근을 2개씩 곱한 다음에 더하면 a분의 c. 세 개씩 곱한 것을 더하면 뭐 더한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d. 좀 규칙이 보여요? 하나씩의 묶음들의 모든 조합의 합은 첫 번째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묶음의 모든 조합의 합은 두 번째 있죠. a분의 c. 3개씩의 묶음의 모든 조합의 합은 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만 썼죠? 세 번째 친구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똑같지 않나? 하나씩의 모든 조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의 모든 조합의 합은 a분의 c. 하나씩의 모든 조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의 모든 조합의 합은 a분의 c. 근데 얘는 3개씩의 조합도 있으니까 3개씩의 조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그럼 여러분들 대충 느낌 오시죠?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우리는 비록 배우지 않았고 배우지 않을 거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4차 방정식도 하나씩의 조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의 조합의 합은 a분의 c, 세 개씩의 조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네 개씩의 조합의 합은 a분의 2. 끝. 뭐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폴룸이 나왔을 테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이제 분모는 a로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만 b, c, d로 계속 하나씩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부호는 맞불 그냥 너네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왜 못 채우겠어. 그치?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으니까 당연히 하나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의 합은 a분의 c, 근데 세 개씩의 합도 있으니까 마지막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는 결국엔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랑 거의 뭐 흡사한 그런 형태의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4차 방정식도 5차 방정식도 6차, 7차, 8차, 10차 이 이상도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차 방정식도 하나씩의 합은 두 개씩의 합은 세 개씩의 합은 해서 쭉 10개씩의 합은 해서 계속 하나씩 뒤로 밀리면서 부호는 교대로 나타나겠죠. 물론 우리는 안 배우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 간단히 보시면은 색은 하나씩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3, 두 개씩의 합은 그냥 1분의 마이너스 5, 세 개씩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2.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수를 근으로 가진 3차 방정식. 우리가 사실 요거 하려고 그 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이 근과계수의 관계의 역할은 여기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그젠플 봅시다. 세수 1,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 하나씩의 합, 두 개씩 곱한 것의 합, 세 개를 다 곱한 것의 합, 뭐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라고 할게. 그것들의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하나씩의 합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두 개씩의 합 1과 2 플러스 i를 곱해서 일단 하나,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랑 곱해서 하나, 1이랑 2 마이너스 i를 곱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걔네들 3개를 다 더해 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3개씩의 합, 뭐 요건 이제 하나만 나오니까 1과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이렇게 3개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3개를 곱해주시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지? 다 어디 하고 있어요? 아니야, 밑에 있는 이그젠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멍 때려? 내가 한두 번 지적한 거 아니잖아. 만약에 멍하고 아무것도 안 들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알겠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아는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공부하시고 시간 효율적으로 쓰시고 내 시간 내가 제일 아끼셔야지. 내 시간 내가 제일 버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실 분들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3개의 값을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도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도 상수항도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이제 아래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또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3차 방정식을 완전한 상태로 전개된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3차 방정식의 그냥 이 3차 식을 그냥 만들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한마디로 완전체로 전개를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이 3개의 근을 갖고 있는 그 3차 방정식은 fx는 0,
이라는 3차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때 뭐 f1의 값은 1은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f 뭐 2의 값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가 fx를 굳이 꼭 이렇게 완전체로 전개된 형태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특히 좀 한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fx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 1, 그다음 2 플러스 i, 그다음 2 마이너스 i 이렇게 총 3개의 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x-1 곱하기 어떤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녀석이었던 거겠고 요 2차식의 두 개 근이 얘랑 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겠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4니까 마이너스 4x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5니까 플러스 5 끝.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fx라는 거니까 내가 아까처럼 f2를 구하고 싶다. x에다 여기다 2를 바로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가지고 구해보시면은 1이고 요거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럼 1이죠. 네,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f2. 우리가 이렇게 완전체로 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fx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완전체로 다 전개를 한 상태의 것을 구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얘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굳이 fx를 완전히 전개된 형태로 쓰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다. 그냥 fx가 누군지 그 정체만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따로 이거 두 개 따로 해가지고 보셔도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건 문제풀이에 사용될 수 있는 요령입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는 전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잔머리 좀 굴려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좀 필요하다는 걸 알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팁을 좀 전달해 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활용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에서 거의 사실상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x세제곱은 1이라는 그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한 정리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은요, 당연히 근을 몇 개를 가질까요? 3개, 그치? 근데 이 3개가 모두 다 실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풀어봤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1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선 당연히 실근 1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선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이 나옵니다. 그 허근의 정체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튀어나와요. 계산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때 그 두 개의 허근 중에 하나를 뭐요? 그냥 아무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적든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적든 상관없어. 그냥 그 둘 중에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읽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한 놈은 오메가 바라고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여기서 나온 두 개근을 각각 오메가 바, 오메가 바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이 오메가라는 아이에 대한 성질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일단은 이 i는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죠, 그렇죠? 네.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굳이 그건 반복해서 안 쓸게요. 좀 지저분해지니까. 2번 얘는요 당연히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한 그 결과 역시도 0이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3번. 얘네 두 개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1이며 4번.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쫙 적어주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고 딱딱 설정한 다음 이 한 판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문제는요.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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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한 허근은 대략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얘 또는 얘입니다. 얘네들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얘네들은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뭔가의 세제곱, 64, 뭐 이런 것들도 낸다면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를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얘로만 출제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가능성은 제일 높겠죠. 얘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할 거예요. 대략 비율 따져보면 40%, 30%, 20% 그 외 기타 등등 10%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이긴 해. 그치만 걔만 공부했다간 반타작도 안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판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번과 2번은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다음 3번과 4번은 어떻게 가지고 만들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브.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 자, 1번과 4번을 보시든 2번과 3번을 보시든 상관없는데 난 1번과 4번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것은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입니다. 다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1이고요. 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오메가 제곱.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는 것도 하나 보너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저걸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뭐 5번이라고 한다면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결국엔 1번과 4번 그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따로 뭐 번호를 체크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판을 완성할 수 있기만 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럼 뭐 내친님이 한번 이 중에서 랜덤으로 잡아가지고 해볼까요? 뭘 해볼까? 자, 요 x 세제곱은 27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27.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 그럼 x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 좀 해주셔야 돼요. x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x 제곱 플러스 자 얘기 하나 볼 거야. 야이!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3x 오케이. 자 물꼬를 텄어요. 자 그다음 플러스 뭐라고? 9 자는 0. 자 그러면은 얘의 오메가는 여기서는 3이라는 실은 나왔잖아. 이거 혹은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일단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물 내가 기침이 많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다시 내가 여기 재발한 계기가 있어. 알지 않아요?
모르겠습니까? 헛기침 하시다가 아니야. 저번 시간에 이틀 전 헛웃음 치시다가 이틀 전 이 시간에 딱 이 타이밍에 지금부터 이틀 전 맞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다시 강의 보세요. 내가 그 썸네일도 바꿔놨습니다. 그 썸네일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강의를 완벽하게 요약한 것을 내가 썸네일로 해놨어.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었고 내가 딱 강의를 돌려보다가 진짜 대박인 썸네일이 하나 딱 탄생했습니다. 그 어떤 썸네일이냐면 그 썸네일 이거. 그 강의를 요약하는 그 썸네일인 것 같아. 아, 너무 제격인 것 같아서 바로 그냥 그걸로 해놨지.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때 내가 막 갑자기 막 소리 빡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때부터 기침 나고 아이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들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분. 자, 일단 두 번째 뭡니까? 오메가 제 플러스 오메가 에에에에. 아이 3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0 그렇지. 다들 뭐 0.5배속 하시는 거.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 아유 진짜 속 터져 죽겠네. 나는 그 어렸을 때 강의를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나는 그 선생님의 원래 목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수학 강의 같은 거 들으면 내가 이제 강의를 언제 제일 많이 들었냐면 내가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강의들을 다 들어보면서 그들의 강의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내가 좀 분석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모르더라고. 근데 2.5배속으로 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거 알아요? 변조해가지고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 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1.0배속으로 했더니 너무 느끼해 죽겠는 거야. 이게 목소리 2.0배속 하면 기본적으로 하이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선생님이 전부 다 약간 좀 소프라노야. 이제 뭐 강의하는 거 자체가 이제 여러분 오메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데 1.0으로 다시 돌리니까 여러분 오메가가 약간 이런 징그러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시 바로 2.0배속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행동도 되게 웃겨. 2.0배속으로 하니까 이게 되게 급하게 움직이잖아. 판사 엄청 빠르고 막 이러고 막 진짜 행동이 되게 웃겨. 1.0배속으로 하니까 와 세상 그렇게 느린 게 없더라고. 오메가 제곱은 27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3오메가 더하기 9는 0입니다. 약간 이렇게 수업하는데 내가 듣는 수업은 오메가 제곱은 27이고요. 오메가 제곱은 야, 아무튼 이것도 한번 2.0배속 들어가야겠다. 무슨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 궁금하다. 자, 3번. 그 다음 뭐예요? 이번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했지, 그치?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는 것과 4번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 결과랑 이 결과는 각각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 두 번째 거, 9 무슨 숫자가 다시 뭐라고요? 9. 한 판을 만들었으면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너스. 여러분들 그 노래방 가서도 그 이렇게 요즘은 노래방이 그런 보너스 개념이 없죠. 여러분 다 코인 노래방 아시죠? 네. 보너스 시간은 줘요. 뭐라고? 보너스 시간 같은 100점 맞으면 그래? 100점 맞으면 또 그 한국씩 더 줘? 네. 오, 요즘 시스템 그래요? 우리는 나 때는 여러분들이랑 세대가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부모님 세대랑 같이 노래방을 갔었을 때의 그 옛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본다면 까마득한 그렇지 까마득한 옛날에 그때 그 기억을 잠깐 이렇게 되살려 본다면 잘 기억은 안 나요. 새록새록하지는 않아.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듬성듬성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은 이제 한 7분 8분 딱 남았을 때 이제 30분 보너스 해가지고 막 화면에 별 30분 왜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지? 30분 보너스를 줬다고 이제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 좋아. 근데 지금도 사람 없을 때는 막 줘요. 코인 노래방인데 줘요? 주는 데는 줘요. 그래? 그렇더라.
그렇더라. 나도 이제 그랬었어. 보너스 주더라. 100점 맞으면 보너스 하나씩 주고. 그치? 갑자기 선명해지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1번이랑 4번이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27이잖아요, 그치? 네. 이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9고요, 그쵸? 웬만하면 27로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오메가 곱하기 3 오메가 바는 27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27이고 오메가 곱하기 3 오메가 바가 27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곱이랑 3 오메가 바랑 서로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얘네들이 어디선가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가지고 문제가 풀려질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2번이 좀 주력이 되어서 사용되잖아. 그럼 2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어떤 문제는 1번이 주력이 되어서 사용되잖아. 1번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떤 건 3번이랑 4번의 콜라보를 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풀리더라.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사용될지 모르니까 이 한 판은 완성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외워서는 불가능. 야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외우냐? 나도 못 외워. 나는 외우고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네, 고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립 방정식. 잠깐 그 프린트 나오는 시간 동안에 잠깐 쉬고 있어요.
그 페이지는 243페이지부터.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까마득한 오래전에 그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했었던 내용들은 많이 까먹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깊은 배려심에 나온 그 중간편인데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다 기억하시죠? 근데 다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때 배웠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죠? 가감법.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법.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감법. 그치? 그게 웬만하면 좀 더 편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이 있었어요. 어떤 꼴로 만들기였습니까? 문자가 오케이, 좋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문자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입법과 가감법을 썼어요. 자, 대입법의 목적도 우리가 x는 혹은 y는 이라고 바꿔서 x 자리에 y 자리에 그것을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기 위함이었었던 거고, 가감법도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줘서 다른 하나의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전부 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자로 만드는데 조금 더 이제 적합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곤 했었다. 그게 보통 가감법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근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는 가감법과 대입법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쓰이게? 라고 물어보니까 왠지 대입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나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건 아니야. 뭐가 더 많이 쓰이게? 찍어봐. 둘 중에 하나잖아. 가감법, 대입법, 뭐게? 대입법? 진짜? 대입법? 둘 다 많이 쓰입니다. 둘 다 많이 쓰요. 네, 딱히 뭐가 더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두 개가 자주 쓰이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대입법이 좀 더 자주 쓰이는 느낌이야. 내가 느꼈을 땐 그래. 내가 느꼈을 때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가감법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슨 한계가 분명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해서 한 문자의 꼴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점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가감법을 썼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뭐 x제곱도 있을 것이고 y제곱도 있을 것이고 뭐 xy도 있을 것이고 막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x제곱을 없애주려고 내가 이걸 곱해가지고 딱 맞춰놨는데 xy가 살아있는 거야. xy를 죽이려고 내가 얘네들을 숫자를 맞춰줬는데 이번엔 x제곱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없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둘 다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쓰기는 쉽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x는 혹은 y는의 꼴로 정리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고 그 x 자리에다가 혹은 y 자리에다가 그 식을 대입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약간 좀 스포를 한 거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일단 대입법과 가감법 이 두 가지를 그때 당시 학습했는데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대입법은 사실상 다 까먹었을 거라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나온 단원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그램플 봅시다. 자, x 플러스 y는 4, 2x 플러스 3y는 11. 자, 일단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위에다가 2를 곱해서 x를 소거해 주던지 아니면 3을 곱해서 y를 소거해 주던지 하면 되겠죠. 혹은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면은 x는 4-y라고 해서 x 자리에다가 4-y를 집어넣든 아니면 y는 4-x라고 써서 4-x를 이제 저 y 자리에서 집어넣든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1차 방정식. 자, 요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싶다면은 그 우리 중등 특강 있죠. 중등 특강에 보면은 그 우리 2학년 1학기 과정 맨 마지막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내가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그 강의인데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가 없는 경우는 결국엔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서로 똑같이 맞춰질 수 있는데 그때 상수항이 서로 어떤 경우?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y는 6이라는 것과 x 플러스 2y는 2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2x 플러스 4y라는 건 맞춰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4가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야 2x 플러스 4y가 6이 되면서도 어떻게 4가 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가 2가 아니라 만약에 3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역시 2x 플러스 4y는 6, 2x 플러스 4y는 6. 그럼 2x 플러스 4y는 6을 만족시키는 모든 아이들이 이 위에도 이 밑에도 동시에 다 만족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아이들이 2x 플러스 4y는 6을 만족시키는 모든 아이들이 이 두 개의 공통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됐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만약에 이제 이 방정식이 여러분들 이 방정식은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방정식도 그래프를 가집니다. 이 그래프라는 게 무엇이냐면 두 변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적어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표현하여 나타낸 것이 그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함수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프를 가질 수 있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래프를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부등식을 가지고도 이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부등식 배우자마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했잖아. 그게 그 행동이었었던 거야. 그럼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그 부등식도 역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고등과정에 있었는데 빠졌어. 삭제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옛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걸로.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도 존재하긴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만약에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그럼 그 두 개의 방정식의 연립해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인 거겠지. 왜? 보세요.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모든 점들은 그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점이 찍혔겠지.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 교점은요.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저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방정식의 그 공통해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공통해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그래프가 각각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서로 나란해요.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그 순서상이 없다는 얘기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려봤더니 이게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 두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한 쌍의 해를 가진다? 그러면 만난다. 즉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 그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일치한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슬쩍 알려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랑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y가 지금 개수가 똑같네. 그럼 x의 개수가 일단 똑같은 것이 해가 없든 해가 무수히 많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조건이겠죠. 따라서 일단 a는 무엇이다? a는 2일 것이다. 일단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면 해가 무수히 많을 것이고 마이너스 4가 안 된다면 해는 없는 거겠지. 그치? 넘어갈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요 정도쯤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립1차 방정식에 대한 뭐 리마인드는 다 될 것 같다. 자, 개념 확장하기에서는 미지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즉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 봤을 때 뭔가 좀 화가 치밀어 오를 거야. 그치? 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문자가 3개라서. 그치? 그러면 문자가 3개라는 그 부분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문자 하나를 소거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화가 나. 뭔가 좀 불만이 있어.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그 요인을 찾아. 그것만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자, 이그젠플 한번 보자. 246페이지는 이그젠플. 자, 지금 이렇게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좀 짜증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표 이 자식이 왜 나온 거야? 이 생각이 딱 먼저 들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식을 빼줌으로써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든 니은에서 기억을 빼주든 어떻게든 빼줌으로써 z를 소거해서 x랑 y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2배 한 다음에 기억에 2배에서 디귿을 빼. 그럼 또 Z 또 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또 X랑 Y로만 이루어진 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그럼 갑자기 그 치밀어 올랐었던 화가 사르르 녹아버리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만사항을 먼저 캐치해. 그것만 해소해주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자가 3개가 있다는 게 불만이야? 한 문자 소거해야겠다. Z를 소거든 X를 소거든 Y를 소거든 그럼 여러분들 자유인데 웬만하면 우리가 X, Y를 가지고는 잘 다뤄봤으니까 Z를 죽이자. 그래서 이제 Z를 소거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감법을 적절하게 이용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지금 시간을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겠고 내가 좀 전략을 바꿨어.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연립 2차 방정식 부분 다시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그젠플과 그 다음 뒤에 개념 곱고 그 다음 예제까지 우리가 싹 다 문제를 다시 풀 건데 우리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 한 30분 정도쯤 더 지체가 되어서 다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들을 소개해 줄 거야.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그젠플 그 다음 뒤에 개념 코코 예제까지 다 풀어서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나랑 같이 풀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는 거니까 알겠죠? 꼭 나와.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그젠플부터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248페이지는 첫 번째 이그젠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은 가감법과 대입법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그젠플.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는 x제곱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양변에다가 x를 곱하든지 뭘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럼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요, 일단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y라는 것이 그럼 마이너스 xy가 될 것이고 1이라는 것도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기껏 x제곱을 죽이기 위해서 x를 양변에 곱해서 x제곱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감법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럼 x가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xy도 남아있고 x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실패작인 거야. 네. 그럼 가감법을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대입법을 쓰는 게 합리적일 거야. 그래서 x는 혹은 y는 의 꼴로 정리가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세요. 정리 가능합니까? 네, 오케이. 그럼 x는 1 플러스 y, 뭐 혹은 y 플러스 1, 혹은 y는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집어넣든 아니면 y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x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y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는 여기 뭐 y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x라는 것을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이그젠플은 가감법이 아닌 대입법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내가 뭔가 실수배를 해서 혹은 아니면 어떤 문자를 곱하든 어찌됐든 그냥 뭐 어떤 짓을 해서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향으로 내가 한 문자를 소거해 줄 수 있게만 하면 돼요. 자, 이거 한 문자 소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가능합니까? 네, 얘네 2개 위아래를 더해 주시면 y제곱이 알아서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x제곱의 2배, 2x제곱이 2가 된다는 걸 이용해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x의 값이 구해졌으니까 y 값도 그거에 따라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자, 그럼 대입법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꼭 x는 꼭 y는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식을 보면은 x제곱은 y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x제곱은 y제곱이니까 x제곱 자리에다 내가 y제곱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네. 두 번째 식에다가 이건 대입법도 가능하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랑 다르게 두 번째 문제는 가감법도 대입법도 둘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들을 보면서 가감법도 대입법도 둘 다 일부러 다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감법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대입법만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감법도 되고 대입법도 되고 혹은 가감법만 되고 대입법은 안 되고 혹은 대입법만 되고 가감법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뭐 대입법을 해도 가감법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보일 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이 매뉴얼을 일반적으로 따르지 않는 예외 사항들.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매뉴얼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그거는 기본기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 다 맞출 수 있는 것 내가 틀리지는 않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도의 수준까지 확보하는 거지. 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할 만한 걸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지금 248페이지, 249페이지만 보더라도 벌써 그런 문제가 스물스물 보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별표 쳐서 강조 표시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248페이지에다 동그라미 해줘. 248, 249 여기 있는 이그젬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 대칭식 250에 있는 5개 이그젬플은 일단 먼저 다 풉니다. 그리고 이 개념 콕콕 251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예제 252 그 다음에 254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안 푸는 거야.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256 네, 요렇게까지만 풀어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제 4번도 여러분들 뭐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도전은 한번 해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까 5번째 이그젬플 있죠? 그 앞에 땅땅땅땅 이렇게 있고 한 장 넘어가서 있었던 그 하나의 이그젬플. 그 이그젬플을 좀 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드린 다음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예제 4번 전까지 예제 3번까지만 내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지? 다음 시간까지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